네,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디스크 장치가 아니고 인메모리 저장 장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절까지는 데이터 저장의 기본 수단으로 자주 언급되는 디스크 저장 장치에 대한 그 어떤 다양한 유형을 우리가 이제 소개한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 절은 그 고성능의 고급 데이터 저장을 위한 옵션을 제공하는 인메모리 저장 장치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메모리 저장 장치는 이제 빠른 데이터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저장 매체로서 이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드 드라이브가 그 디스크 장치가 가지고 있는 읽기 쓰기 속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속도는 뭐 빨라지고 있지만 램 비용이 감소하고 있죠. 램 비용 감소로 해서 이런 메모리 가격이 많이 싸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인메모리 데이터 저장 솔루션 개발이 한결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면 어떤 디스크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읽기 쓰기 대기 시간 감소로 의한 데이터 처리의 가속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메모리 저장 장치를 호스팅하는 클러스터를 통해서 수평 확장을 하면 인메모리 저장 장치의 용량을 또 크게 늘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클러스터 기반 메모리라고 하죠. 이런 클러스터 기반 메모리는 빅데이터와 같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며 어떤 온디스크 저장 장치와 비교할 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데이터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 빅데이터 분석의 전체 실행 시간을 현저히 단축시켜서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이제 가져왔죠. 이런 게 결국 메인 메모리, 램에 해당하는 그림이죠. 그래서 인메모리 저장 장치는 디스크 대신에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 쿼리를 실행하고 통계를 생성하는 등 어떤 데이터 내에서의 메모리 내에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인메모리 저장은 실시간으로 용이하게 인사이트를 추출할 수 있는 저장 매체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빅데이터 환경에서 빠르게 유입되는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졌고 또 어떤 사업상의 위협을 완화하거나 갑자기 등장한 사업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신속한 비즈니스 의사결정 지원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이 클러스터를 활용해서 구현된 빅데이터 인메모리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높은 가용성과 이중화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더 많은 노드 또는 메모리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이 수평적 확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메모리 저장 장치는 뭐 디스크 저장 장치에 비해서는 좀 비싸죠. 그리고 이 메모리 저장 장치, 인메모리 저장 장치는 내구성에 있어서도 조금 디스크 장치에 비해서 떨어진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인메모리 저장 장치는 어떤 그 스키마 없는 저장 또는 스키마 인식 저장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인메모리 저장 장치하고 온 디스크 저장 장치 간의 어떤 접근 시간을 비교해보는 걸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풋 아웃풋의 지연 시간과 메인 메모리와 하드 드라이브 간의 어떤 그 속도, 소요 시간 이거를 이제 그림에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림 상단 부분은 이제 인메모리 저장 장치를 보여주는 거고 하단부는 온디스크 저장 장치. 디스크를 우리가 이렇게 원통형의 그림으로 표시하죠. 그래서 이 상단의 인메모리 저장 장치에서는 어떤 1메가의 데이터를 억세스 하는데 약 0.25 밀리세컨드가 들어가요. 소요되고요. 반면에 이 온디스크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20ms가 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온디스크 저장 장치에서 데이터 억세스하는 시간이 80배가 더 드는 거예요. 80배. 이 인메모리 저장 장치보다.
그만큼 여기가 훨씬 더 빠르게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메모리 저장 장치의 사용이 적합한 경우는 어떠냐? 데이터가 빠르게 도착하고 실시간 분석 또는 이벤트 스트림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이런 데 이제 필요하겠죠. 또 운영 DB, 운영 분석과 같은 어떤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거의 뭐 실시간에 가까운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 이런 인메모리 저장 장치 필요하겠고, 또 와레프 분석, 우리 보통 민감도 분석이라고 하는데, 또 드릴다운 작업 또는 대화형 쿼리, 또 데이터 시각화, 이걸 뭐 실시간 기반에 그런 것들 할 때 이런 인메모리 저장 장치가 필요하겠고요. 또 동일한 데이터 집합을 활용한 데이터 처리 작업이 여러 개인 경우 이럴 때 적합하겠고, 이런 동일한 데이터 세트를 디스크로부터 다시 불러들이지 않고 그냥 데이터 탐색 및 분석을 수행할 때, 또 데이터 처리에 그래프 기반 알고리즘과 같은 데이터 집합에 대한 반복 접근이 포함되는 경우, 접근 시간이 되게 짧게 걸리기 때문에 디스크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겠죠. 또 exceed transaction, 실시간의 트랜잭션 지원을 통해 대기 시간이 짧은 빅데이터 솔루션을 개발할 때, 이럴 때 인메모리 저장 장치가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런 인메모리 저장 장치를 일괄 처리하고 싶을 때는 사실상 뭐 굳이 인메모리라 할 필요가 없죠. 또 심층적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매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메모리에 오래 보관할 때, 이 메모리에 오래 보관할 수는 없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보통 디스크에 저장하죠. 또 대용량 데이터 접근 및 일괄 처리가 요구되는 전략적 BI 또는 전략적 분석을 수행하는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온디스크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세트가 매우 크고 사용 가능한 메모리에 저장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메모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수평 확장을 하겠지만 그래도 온디스크보다는 좀 한계가 있죠, 용량에는. 또 인메모리 저장 장치를 통하는 등의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좀 부족하다. 또 노드 교체나 램 추가 등에 대한 예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확장 가능하지만 무한정 확장할 수는 없어요. 다 기업의 예산 한도로 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램을 추가하게 되면 역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 장치로 하는 것이 좀 속도는 떨어지더라도 인메모리보다 이제 디스크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나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메모리 저장 장치 예로 이제 우리가 인메모리 데이터 그리드에서 인메모리 데이터 그리드 IMDG라는 이런 것이 있고, 또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에서 IMDB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자료는요, 삼성 SDS의 그 사이트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위키피디아에서 좀 자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부터 요 인메모리 데이터 그리드 IMDG와 IMDB에 대해서 학습하겠는데, 여기 제가 조금 자료를 사전적으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